네,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어봤던 것처럼 지금 신용회복 신청자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국가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그다음 기업부채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는 국가가 공동체가 그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걸 전부 개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국가는 국가부채 비율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또 자영업자 부채는 아주 폭증을 해서 지금 그 후과로 경기도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도 매우 악화된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기존 부채 중에 우리가 코로나 때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PPP니 이런 얘기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겠다, 조정하겠다 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라고는 상환 연장, 이자율 조정 이런 정도지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소비도 되지 않고 내수가 침체되고 그게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새로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도 지금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그 지원액도 늘리고 또 이자율도 사실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높죠.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이 저성장 시대에 15.9%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관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자율의 문제, 또 지원액의 문제, 또 기간의 문제, 또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정책이나 또는 선심정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채무탕감 제도를 아주 쉽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죠. 마치 저수지에 쌓인 그 바닥에 쌓인 흙들을 준설하는 것처럼 이걸 제거를 해줘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용 불량되면 통장도 개설하지 못하고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하는 결과를 발생하죠. 근데 결국은 경제 전체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신용 회복의 문제, 또 서민 금융의 문제는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8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해 주신 서민금융법이 개정되어 내년도부터 약 1,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최저시행자 특례보 중 햇살론 15 공급을 위한 필요 재원도 국회 의결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로 개인채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민금융에 대한 아낌없는 제도적 법적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기관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채무 조정을 제공하여 서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여기 계신 당 대표님과 여러 관계자분들께서도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빼먹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번 논의에서도 필요할 거긴 한데, 이 압류금지 통장,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의 금융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완전히 일체 중지가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어디에 가서 알바를 뛰고 알바비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다 그 기업금융 회계들이 전부 다 공식적인, 예를 들면 영수증도 그냥 수기 영수증은 안 되고 통장 입금증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통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 통장 개설이 금지되기 때문에 또 있더라도 좀 압류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압류금 1인당 한 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자는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진행 과정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주시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제도가 개인들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 서민금융진흥원도 이 문제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통장 개설을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